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요.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기업이죠. 나스닥에 상장된 CEVA, 티커는 CEVA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랄까, 기술력은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과연 실제 사업 성과는 어떤지, 또 앞으로 전망은 괜찮을지, 저희랑 같이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CEVA의 그 연차 보고서 10-K라고 하죠. 그거랑 최신 재무 데이터, 또 여러 분석가들의 예측치, 관련 산업 보고서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이걸 바탕으로 CEVA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 그걸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또 기술 이야기나 재무지표 나오면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CBA라는 회사,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곳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반도체 회사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CBA는 직접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아니고요. 대신에 그 반도체 설계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IP라고 하죠. 지적 재산권, 이걸 개발해서 라이센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IP 라이센스. 네, 쉽게 말해서 칩 설계도를 딱 그려서 삼성전자나 퀄컴 같은 칩 제조사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OEM이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그러니까 라이센스 비용이랑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회사의 여러 공시자료나 관련 업계 분석에서도 이런 사업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딱 공장 없이 오로지 기술력으로만 승부하는 거군요. 그렇죠. 직접 생산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재고 위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담은 피하면서 핵심 기술 개발에만 딱 집중하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길래 다른 회사들이 돈까지 내면서 이걸 빌려 쓰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CBA가 집중하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결, 커넥트 기술이에요. 연결이요? 네, 우리 주변 기기들이 서로 통신하는 데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술은 기본이고 최근에 정밀 위치 추적 이런 걸로 주목받는 초광대역, UWB 기술, 그리고 5G 이동통신 관련 IP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 쪽에서는 상당한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와, 블루투스, 와이파이, 5G면 스마트폰, 이어폰, 노트북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기기에 다 들어가는 필수 기술들이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감지, 센스 기술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기기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예를 들면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센서 퓨전 기술 같은 거요. 센서 퓨전. 네, 그리고 요즘 VR, AR 기기에서 중요한 3D 입체 음향, 공간 음향 기술이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요. 또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감지하는 모션 센싱, 소프트웨어 I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션 센싱. 네. 특히 그 모션 엔진이라는 모션 센싱 소프트웨어는 있잖아요. 이미 4억 개가 넘는 기기에 탑재되었다고 하니까 이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4억 개요? 와, 그게 진짜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술 영역은 뭔가요? 세 번째는 추론, 인펄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기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엣지 AI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아, 엣지 AI? 네, 데이터를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까지 보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죠. 시바는 이걸 위한 핵심 두뇌 역할,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고 부르는데 이 NPU 설계 IP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네네. 여러 기술 보고서에서도 이 엣지 AI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고요. 시바 역시 이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연결하고 감지하고 또 스스로 추론, 그러니까 판단까지 하고
진짜 스마트 기기의 핵심 기능을 다 아우르는 기술들이네요. 그렇죠.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심지어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까지 어쩌면 CBA 기술이 안 들어간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야말로 스마트 엣지 시대를 위한 어떤 기술 백화점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CEBU 스스로도 스마트 엣지 기기를 위한 혁신적인 IP 솔루션 파트너가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략하는 시장도 보면 소비자용 IoT 기기, 자동차 전장 부품, 산업 자동화, 5G 통신 인프라, 모바일 기기, PC 등등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회사의 그 연차 보고서 10K를 보면 이런 전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 사업 범위가 정말 넓네요.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업은 글로벌하게 펼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미는 물론이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사업 비중이 상당합니다. 아시아 쪽이요? 네, 관련 자료들을 보면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의 핵심인 R&D 센터도 미국 본사 외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세르비아, 영국 등 전 세계 여러 곳에 분산시켜두고 있고요. 글로벌 기술 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첨단 기술 IP를 제공하는 회사군요. 자, 그럼 CBI가 속한 이 반도체 IP 시장,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성장 가능성은 충분한 분야인가요? 반도체 IP 시장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암 같은 절대 강자도 있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5G 통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많은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IoT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엣지 AI의 부상, 또 점점 더 똑똑해지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이런 거대한 기술 트렌드가 시장 성장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산업 분석 보고서나 시바의 자체 보고서에서도 이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엣지 AI는 정말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불량품을 바로바로 잡아내고 농업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작물을 관리하고 진짜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엣지 AI가 왜 이렇게 각광받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데이터를 굳이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까지 보낼 필요 없이 기기 자체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저지연성, 네, 빠르죠.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업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줄어들죠. 보안성. 게다가 데이터 전송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통신망 부담이랑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장점이 많네요. 네, CBA에는 자체 개발한 그 센스프로2 DSP나 MPU 같은 IP를 통해서 이 급성장하는 엣지 AI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리포트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을 인용한 회사 자료를 보면요. 컴퓨터 비전 AI 관련 하드웨어 매출이 2032년까지 580억 달러, 대화형 AI 기기 매출은 무려 1,10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엄청난 시장 전망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와, 1,100억 달러요?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5G 쪽은 좀 어떤가요? CBA가 5G 스마트폰 칩에도 기술을 제공하지만 기지국 같은 인프라 쪽에도 관여를 하나요? 아까 자료에서 펜타듈N이라는 플랫폼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CBA는 5G 시장의 양쪽 모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사용자 단말기 유의를 위한 펜타2 플랫폼 IP 하고요. 또 기지국 랜 같은 통신 인프라 장비를 위한 펜타듈 랜 플랫폼 IP를 모두 제공합니다. 아, 둘 다 하는군요. 네, 특히 이 기술들이 기존에 많이 쓰이던 FPGA나 CPU 기반 솔루션보다 전력 소모나 칩 면적을 최대 10배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 기술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관련 업계 분석 자료에서도 이런 점을 다루고 있고요. 그렇군요. 기술적인 면만 보면 5G, 엣지 AI 같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분야에서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런 기술적 잠재력이 실제 CBA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분석가들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예측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분석가들은 시바의 2025 회계 연도,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 거죠. 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35% 증가하고 내년인 2026년에는 성장률이 더 높아져서 15.50%까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오, 15%면 꽤 높은데요? 네.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주당 순이익 EPS 전망인데요. 지난 몇 년간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은 주당 0.45달러, 내년 2026년에는 0.76달러로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 큰 폭의 이익 성장을 예상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흑자 전환. 드디어. 네, 물론 이 EPS 수치가 이제 특정 항목을 조정한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개입일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해야 하고요. 여러 금융정보 사이트에서 이런 예측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분석 업체 잭스의 산업 평가를 보면요. 시바가 속한 전자, 반도체 산업군 자체가 전체 한 250여 개 산업군 중에서 상위 38%에 속해 있어서 산업 전반의 전망도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다가 두 자릿수 성장률 예측이라. 이건 분명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네요. 좋습니다. 이제 슬슬 이 기업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시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들, 그리고 반대로 투자나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나눠서 짚어주시죠.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CBA의 매력적인 부분과 또 우려되는 부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볼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강력하고 폭넓은 IP 포트폴리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연결, 감지, 추론이라는 스마트 기기의 3대 핵심 기능을 모두 커버하는 다양한 기술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 세 가지. 네.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한 곳에서 좀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는 뭐랄까 원스톱 샵으로서의 매력을 갖게 하는 거죠. 회사 스스로도 센스프로, MPU, 펜타질 플랫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억대 이상 기기에 탑재된 모션 엔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자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술 커버리지가 넓다는 건 다양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에 좀 유리하다 이런 뜻이겠죠. 또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선도적인 시장 지위와 성장 시장 공략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IP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고요. 무엇보다 IoT, 자동차, 산업 자동화, 5G, 엣지 AI 같이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아주 유망한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관련 시장 보고서나 회사 자료에서도 이런 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분석가들의 평가 중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죠, 아까. 네, 일부 긍정적인 분석가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즌블렛 시큐리티스라는 투자은행은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2025년 11월 12일에도 CBA에 대해서 매수, 바이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40달러를 유지했어요. 40달러요? 네, 당시 주가가 한 26달러 수준이었으니까 꽤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물론 모든 분석가의 의견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전체 분석가 4명의 매수 의견과 1명의 매도 의견을 종합하면 중립적 매수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34.50달러 수준입니다. 중립적 매수.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지난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게 8월 11일에 발표됐는데요. 이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 EPS 0.07달러 버서스 예상 0.05달러와 매출 25.68달러 버서스 예상 25.33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여러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미래 성장 전망치 자체도 긍정적 요인으로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5년과 2026년의 매출 및 EPS 성장 예측치, 매출 각각 4.35%, 15.50% 증가, EPS 0.45달러, 0.76달러 예상. 이건 분명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 소식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어요. 아, 파트너십. 네, 마이크로칩, UMC, 중국의 우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사례가 언급되고 또 후지추나 토토 같은 기업들이 시바의 미밀 웨이브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 이런 소식들은 시바의 기술력이 업계에서 인정받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보통 그 기관 보유 비중이 높으면 긍정적으로 보던데요. 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약 85.3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85%요? 높네요. 네, 이는 대형 투자 기관들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주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죠? 왜냐하면 다른 자료들을 함께 보면 이렇게 높은 보유 비중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상당량, 그러니까 165만 주, 약 4,587만 달러 규모를 순매도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팔았다고요? 네, 즉 과거에 많이 사두긴 했지만 최근 흐름은 오히려 팔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단순히 보유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양면성이 있네요. 긍정적인 측면들을 들어보니 확실히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기업은 없겠죠. 이제 부정적인 측면 혹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짚어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점이 좀 우려되나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몇 년간의 부진한 재무 성과입니다. 앞서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좀 상회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도 순이익률 마이너스 9.48%과 자기자본이익률 마이너스 3.04%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습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회사의 공식 보고서 10K를 보면 2022년 마이너스 2,320만 달러, 2023년 마이너스 1,190만 달러, 2024년 마이너스 870만 달러까지 최근 3년 연속으로 상당한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3년 연속 적자라고요? 아니 기술력은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EPS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뭔가 좀 혼란스럽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EPS 전망의 혼선 자체가 문제입니다. 2025년 연간 EPS에 대해서 분석가들의 예측치가 정말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다. 네, 어떤 자료는 주당 마이너스 0.12달러의 손실을 예상하는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0.44에서 0.45달러의 흑자를 예상합니다. 이런 불일치는 일부 수치가 특정 비용을 제외한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을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 CBA가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최근 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해도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투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업에게 수익성 문제는 정말 뼈아프죠. 재무적인 어려움 외에 또 어떤 위험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쌀어른판 같은 경쟁 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IP 시장의 절대 강자인 암은 물론이고요. 설계 툴과 IP를 함께 제공하는 캐덴스나 시놉시스, 그리고 최근 AI 칩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과 직접 경쟁해야 합니다. 아, 경쟁사들이 너무 쟁쟁하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각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중소 경쟁사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고객사 내부의 자체 설계팀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보고서 10K에도 이런 치열한 경쟁 환경이 위험 요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고객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혹시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고객이 사업을 접거나 다른 기술로 갈아타면 좀 타격이 크잖아요.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CBA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통신칩 화사인 유니속 한 곳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15%를 차지했고요. 15%나? 네, 로열티 매출만 보면 상위단 2개 고객사가 전체 로열티 매출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와, 두 곳이 절반이라고요? 네, 이는 이들 핵심 고객사의 사업 상황이나 제품 흥행 여부에 따라 CBI의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도 이 점을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면 매출 구조 자체의 변동성도 좀 클 것 같아요. 계약 한 건에 따라서 실적이 확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매출 변동성도 문제입니다. 라이센스 매출은 대형 계약이 언제 성사되느냐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크게 넘뛸 수 있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로열티 매출 역시 고객사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계절적 요인은 어떤지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아시아, 특히 중국 비중이 높고 이스라엘에도 중요한 R&D 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이것도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은 CBI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49%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중국이네요. 네. 이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핵심 R&D 센터와 경영진 일부가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10-K 보고서에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요. 이건 역시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주가 자체도 변동성이 꽤 크다고 들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높은 주가 변동성도 특징입니다. 지난 1년간 주가 움직임을 보면 최저 18달러대에서 최고 38달러대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장 평균 변동성 대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그 베타 값도 1.32로 시장 평균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의미고요. 1.3이면 꽤 높은 편이죠. 네, 회사 보고서 10K에 있는 지난 5년간의 주가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S&P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의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순매도 움직임 역시 주가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아, 듣고 보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정말 많네요. 혹시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잡성에 따른 실행 위험입니다. CVA가 제공하는 IP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고 또 고객사의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네. 둘째는 지속적인 R&D 투자 부담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직원 428명 중에 R&D 인력이 323명에 달할 정도로 기술 개발에 정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와, R&D 비중이 엄청나네요. 네. 이게 기술 리더십 유지에는 필수적이겠지만 과거에 일부 의존했던 정부 지원금 같은 것들이 줄어들 경우 앞으로 R&D 비용 부담이 재무적으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와,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파헤쳐 본 것 같네요. 매력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 그 이면에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CBR라는 기업을 어떻게 좀 요약하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CBAVA는 5G, IoT, 그리고 특히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엣지 AI 분야에서 핵심 기술 IP를 제공하는 기술 중심의 기업입니다. 네, 기술 중심. 네, 연결, 감지, 추론이라는 스마트 기기의 필수 기능을 아우르는 폭넓고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죠. 직접 생산 라인을 갖지 않고 기술 라이센스와 로열티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도 특징적이고요. 분명히 기술적인 잠재력과 시장이 주는 기회는 상당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고 또 고객사들의 성공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이나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정면 승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적자 행진과 아직 좀 불확실한 수익성 개선 전망, 소수 핵심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미중 갈등이나 중동 불안 같은 지정학적 위험까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실적 개선에 대한 일부 분석가들의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과거 실적과 현재의 수익성 지표는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수준이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움직임도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분석가들의 종합적인 의견 역시 중립적 매수 정도에 머물러 있죠. 결국 CBAVA는 뛰어난 기술적 강점과 동시에 사업적, 재무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과 위험 사이에서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CVA라는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매력적인 기술 이면에 스며진 현실적인 고민거리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똑똑해지는 이 스마트 엣지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CVA가 가진 핵심 기술들은 분명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또 이걸 안정적인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앞으로 엣지 AI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고도화될수록 과연 CVA처럼 특정 기술 IP를 전문적으로 파는 회사들의 입지가 더 강화될까요? 아니면 ARM 같은 플랫폼 강자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대형 칩 제조사들이 관련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그냥 흡수하고 통합하면서 이들 전문 IP 기업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될까요? 이 IP 전문화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효한 해자 모트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기술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CVA 같은 기업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이것도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CVA에 대한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고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또 박박 긁어 모아서 면밀히 분석해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